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오해한 채로 10년을 살아본 적 있으세요? 저는 있습니다. 10년 동안 원망했습니다. 10년 동안 미워했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제 시어머니였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도 저처럼 무릎 꿇고 울게 되실 겁니다.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척 저를 내쫓은 이유, 10년이 지나서야 알게 된 그 진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유서에 적혀 있던 그 한마디. 저는 그 유서를 읽고 평생 후회할 짓을 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가정의 행운이 깃듭니다. 2012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26살 대학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남편을 만난 건 소개팅에서였습니다. 30살 중소기업 과장. 잘생기진 않았지만 눈이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첫 만남에서 남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세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많이 도망가셨어요. 저는 웃었어요. 얼마나 까다로우신데요? 아들 여자친구 12명을 다 쫓아내셨어요. 솔직히 그때 도망갈까 생각했습니다. 근데 남편의 다음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도 저는 수진 씨한테 솔직하고 싶었어요. 나중에 상처받으시는 것보다 지금 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전해 보기로 했어요. 내가 13번째 여자친구가 되면 되지 뭐. 지금 생각하면 참 철없는 자신감이었죠. 첫 상견례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시어머니 집에 갔습니다. 작은 빌라 2층, 남편이 벨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상상과 달랐어요. 무섭고 차가운 분일 줄 알았는데 작고 마른 체구에 단정한 옷차림. 근데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한마디 하셨어요. 예쁘장하네. 근데 그것만으로 며느리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첫 마디부터 뼈가 있었습니다. 식사 내내 시어머니는 저를 시험했어요. 집안일은 할 줄 알아? 부모님 뭐 하시는 분이야? 애는 몇 명 낳을 거야?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최대한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근데 시어머니 표정은 내내 굳어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잠깐 나가 있어. 얘랑 둘이 얘기 좀 하게. 남편이 나가고 시어머니와 둘이 남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어요. 솔직하게 물을게. 우리 민수 왜 좋아?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첫 만남에서 자기 단점을 먼저 말해줬어요. 어머니가 까다로우시다고. 그게 멋있었어요. 숨기지 않고 솔직한 사람이 좋았어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거든요. 시어머니가 한참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너, 다른 애들이랑 다르네. 그게 칭찬인지 비난인지 모르겠었습니다. 근데 그날 이후 시어머니가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남편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허락하셨다고? 진짜?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도 겉으론 까다로워 보이지만 속은 따뜻한 분이구나. 그게 제 첫 번째 오해였습니다. 결혼 후 저희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남편 월급으로는 전세 구하기 어려웠고 시어머니도 혼자 사시기 외로우시다고 하셔서요. 처음 한 달은 괜찮았어요. 시어머니가 밥도 해주시고 가끔 용돈도 주시고 생각보다 괜찮은데 저는 안심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 달이 지나면서 시작됐습니다. 수진아, 국이 좀 짜다. 수진아,
빨래 이렇게 널면 어떡해. 수진아, 청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처음에는 가르쳐 주시는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점점 잔소리가 심해졌습니다. 너는 왜 이것도 못해? 요즘 젊은 것들은 참. 민수가 불쌍해서 어떡하냐. 매일 듣는 말이 저를 갉아먹었습니다. 저는 나름 열심히 했거든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밥하고 출근하고 퇴근하면 집안일하고 주말에는 시어머니 빨래까지. 근데 시어머니 눈에는 다 부족해 보였나 봐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퇴근하고 피곤해서 반찬을 대충 했어요. 된장찌개에 계란말이, 김치. 시어머니가 밥상을 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이게 밥상이야? 개밥상이지. 저는 참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에 눈물이 터졌어요. 민수 아빠 죽고 내가 혼자 키웠는데 이런 년한테 뺏기려고 키운 게 아니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방으로 들어가 울었습니다. 남편이 들어와서 물었어요. 수진아, 왜 그래? 어머니가 뭐라 하셨어? 저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욕하면 남편이 힘들어 할 테니까. 그냥 아니야, 괜찮아 하고 넘겼어요. 이게 제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쳐갔고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점점 나빠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가 임신을 한 거예요. 저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아이가 생기다니. 남편도 펄쩍 뛰며 좋아했어요. 근데 시어머니 반응은 달랐습니다. 임신? 그래서 앞으로 집안일은 누가 해?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아기가 생겼다고요. 알았어, 알았어. 근데 임신했다고 며느리 노릇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야. 그 순간 뭔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3년 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졌어요. 어머니, 저 사람이에요. 사람, 기계가 아니라고요. 시어머니가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른 거야? 네, 지쳤어요. 3년 동안 뭘 해도 부족하다 하시고, 뭘 해도 인정 안 해주시고, 인연이 미쳤나? 미쳤죠. 어머니 때문에 미칠 것 같아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대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습니다. 남편이 말렸어요. 수진아, 한 번만 참아. 어머니가 원래 저러셔. 못 참아. 더는 못 참아. 나 나갈래. 그럼 나도 같이 나갈게. 우리 둘이 나가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당신 어머니잖아. 어머니 혼자 두고 어떻게 나가. 그럼 넌 어떡하라고. 저는 울면서 말했어요. 나 친정 갈게. 잠깐만. 머리 좀 식히고 올게. 그렇게 저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게 10년 전 일이었어요. 친정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한 통도 없었어요. 남편만 매일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언제 올 거야? 어머니가 좀 이상해. 뭐가 이상한데? 갑자기 나한테 화를 내셔. 왜 그년을 데려왔냐고. 내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고. 저는 씁쓸했습니다. 역시 시어머니는 나를 싫어하셨구나. 일주일 뒤 저는 시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임신한 몸으로 친정에만 있을 순 없으니까. 근데 집에 돌아가니까 시어머니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누구야? 넌 누구야? 시어머니가 저를 못 알아보셨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수진이요. 수진? 수진이 누군데? 나 며느리 없어.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옆으로 끌고 갔어요. 수진아, 어머니가 치매인 것 같아. 치매? 갑자기 사람을 못 알아보셔. 나도 가끔 못 알아보시고.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셨는데 그날 밤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방문을 두드리셨어요. 와, 나가. 넌 누군데 남의 집에 있어.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수진이에요. 민수 아내요. 거짓말. 우리 민수는 결혼 안 했어. 꺼져. 시어머니가 저를 밀치셨습니다. 저는 넘어졌어요. 배를 부여잡았습니다. 아기. 다행히 아기는 괜찮았어요. 근데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매일 저를 내쫓으셨습니다. 꺼져. 이 도둑년아. 넌 누구야? 우리 집에서 나가. 민수야. 이 여자 데리고 나가. 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매일 욕먹고 밀리고 쫓겨나고 어느 날 밤 남편이 저한테 말했어요. 수진아, 미안해. 근데 어머니 상태가 알아. 치매잖아. 내가 나갈게. 뭐, 나 더는 못 버텨. 아기한테도 안 좋아. 남편이 울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도 울었어요. 당신 잘못 아니야. 그냥 우리 안 맞았나 봐. 그렇게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혼 절차는 빠르게 진행됐어요. 남편은 끝까지 말렸지만 저는 결심을 꺾지 않았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멀쩡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잘 됐다. 드디어 꺼지는구나. 저는 그 말을 듣고 확신했어요. 이분은 치매가 아니야. 나를 내쫓으려고 연기한 거야.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네, 꺼질게요. 다시는 안 볼게요. 그리고 돌아서 나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잘 가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근데 저는 뒤도 안 돌아봤어요. 뭐가 잘 가라야. 날 쫓아내고선. 그게 시어머니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이혼 후 저는 아기를 혼자 낳았습니다. 딸이었어요. 이름은 하은. 하늘의 은혜라는 뜻으로 지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하은이 덕분에 버텼어요. 남편은, 아니, 전 남편은 양육비를 꼬박꼬박 보내줬습니다. 가끔 하은이 보고 싶다고 연락도 왔어요. 근데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을 만나면 시어머니 생각이 나니까.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하은이 키우면서 작은 식당을 운영했어요. 힘들었지만 나름 괜찮은 삶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완전히 잊고 살았어요. 아니, 잊으려고 노력했죠.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수진 씨 맞으시죠?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용인시립 요양원 사회복지사 김미영입니다. 요양원이요? 네. 김순자 어르신 보호자분 연락처로 수진 씨 번호가 있어서요. 김순자, 시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저는 이혼한 사람이에요. 보호자 아닙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어르신이 수진 씨를 찾으세요. 뭐요? 매일 수진이 어딨냐, 수진이 보고 싶다 하시거든요. 저는 황당했습니다. 10년 전에 나를 쫓아내놓고 이제 와서 보고 싶다고? 저 안 갈게요. 다른 보호자 연락하세요. 수진 씨, 잠깐만요. 사실 어르신이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치매가 많이 진행되셔서 대부분을 못 알아보세요. 근데 수진 씨 이름만 계속 부르시거든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드님은요? 민수 씨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이 들렸습니다. 민수 씨가 2년 전에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멈춰버렸습니다. 뭐라고요? 교통사고였대요.
어르신이 그 충격으로 치매가 급격히 나빠지셨어요. 남편이 죽었다. 아니, 전 남편이. 하은이 아빠가. 저는 전화기를 붙잡고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수진 씨, 여보세요? 가볼게요. 언제 면회되나요? 내일도 괜찮아요. 저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원망했던 사람이었어요. 미워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죽었다고 하니까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저는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하은이는 학교에 보내고 혼자 갔어요. 요양원은 외진 곳에 있었습니다. 작고 낡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소독약 냄새가 났어요. 복지사분이 저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저기 계세요. 창가 쪽. 저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계신 할머니가 보였어요. 흰머리에 주름진 얼굴.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10년 전 그 날카로운 눈빛은 어디 가고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누구야? 가슴이 찔렸습니다. 저예요, 어머니. 수진이요. 수진? 시어머니 눈이 커지셨습니다. 수진이? 우리 수진이? 그리고 갑자기 제 손을 잡으셨어요. 수진아, 수진아, 왔어? 진짜 왔어? 시어머니가 우셨습니다. 주름진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나를 쫓아낸 사람이 왜 우는 거지? 어머니, 왜 우세요? 수진아, 미안해, 미안해.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계속 사과하셨습니다. 뭐가 미안하신데요? 내가 너 쫓아냈잖아. 미안해.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어머니, 치매시잖아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 눈빛이 잠깐 또렷해지셨습니다. 아주 잠깐. 치매. 아니었어. 네. 그때 치매 아니었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근데 시어머니는 다시 멍해지셨어요. 수진아, 밥 먹었어? 배고프지? 대화가 끊겼습니다. 복지사분이 다가오셨어요. 어르신이 오늘 컨디션이 좋으신 편이에요. 보통은 거의 못 알아보시거든요.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방금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치매 아니었어. 그게 무슨 뜻이지? 저는 요양원에서 복지사분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머니 짐 있나요? 개인 소지품이요. 아, 네. 입원하실 때 가져오신 거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복지사분이 작은 상자를 가져오셨습니다. 안에는 낡은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헌옷 몇 벌, 돋보기, 약통, 그리고 낡은 봉투 하나. 봉투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이에게. 손이 떨렸습니다. 이거 제가 열어봐도 되나요? 어르신이 항상 그거 품에 넣고 다니셨어요. 수진 씨 오면 주라고 하셨대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오래된 서류 뭉치가 있었어요. 저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삐뚤삐뚤한 글씨, 군데군데 글씨가 번져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이었어요. 수진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아마 너를 못 알아보고 있겠지. 아니면 죽었거나 10년 전 일 설명할 기회를 달라. 나는 그때 치매가 아니었어. 연기였어. 너를 내쫓으려고 연기한 거야. 왜 그랬냐고? 그게 널 살리는 길이었으니까. 수진아, 사실 그때 우리 집은 파산 직전이었어. 민수가 너한테 말 안 했지? 민수 아버지가 남긴 빚이 3억이 있었어. 내가 평생 갚아온 빚.
근데 그때 사채업자들이 찾아왔어. 며느리한테 연대보증 세워라. 안 그러면 집안 망하게 하겠다. 나는 무서웠어. 너까지 빚더미에 앉히기 싫었어. 근데 내가 그냥 나가면 민수가 따라 나갈 것 같았어. 그래서 생각한 게 치매 연기였어. 내가 미친 사람이 되면 내가 떠날 거라고. 그리고 떠나면 너는 빚에서 자유로울 거라고. 수진아, 내가 나를 욕하면서 나갈 때, 다시는 안 볼 거예요 했을 때, 나는 속으로 울었어. 그래, 가라. 가서 행복해라. 그게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었어. 내가 문 닫고 나갈 때 내가 잘 가라 했던 거 기억나? 진심이었어. 제발 잘 살아라. 제발 행복해라. 그 마음이었어. 수진아, 너는 내가 싫어서 쫓아낸 줄 알지? 아니야. 난 너 좋아했어. 처음 봤을 때부터 솔직하고 당차고 예쁘네. 우리 민수한테 과분하네. 그래서 더 쫓아내야 했어. 이런 애를 빚더미에 앉힐 수 없었어. 수진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 욕하면서 살아도 돼. 미워해도 돼. 근데 하나만 알아줘. 내가 너 사랑했다는 거. 진짜 내 딸처럼 사랑했다는 거. 수진아, 잘 살아. 건강하게. 행복하게. 다음 생에 태어나면 그때는 좋은 시어머니 할게. 그때는 진짜 잘해줄게. 엄마가. 저는 편지를 읽다가 무릎이 꺾였습니다. 요양원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펑펑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오해했습니다. 10년 동안 미워했습니다. 10년 동안 원망했습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 시어머니는 저를 위해 악역을 자처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를 살리려고 미운 사람이 되신 거예요. 동봉된 서류를 받습니다. 채무증명서, 독촉장, 소송서류. 진짜였어요. 3억이 넘는 빚. 그리고 마지막 서류. 채무 완납 증명서. 그리고 1억이 들은 예금 통장. 날짜를 보니까 5년 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평생 일해서 혼자 다 갚으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제게 주신다고 1억을 예금 들어놓으신 거예요. 저는 서류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저는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시어머니가 멍하니 저를 바라보셨어요. 너, 누구야? 수진이요, 어머니. 며느리 수진이요. 수진? 시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진이? 우리 수진이? 네, 어머니. 수진이 왔어요. 저는 시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 평생 일만 하신 손, 평생 빚만 갚으신 손, 평생 저를 위해 악역만 하신 손. 어머니, 죄송해요. 몰라서 죄송해요. 미워해서 죄송해요. 시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울지 마. 울지 마, 수진아.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밥 먹었어? 저는 웃으면서 울었습니다. 네, 어머니. 먹었어요. 그래. 많이 먹어야 해. 우리 수진이. 시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10년 만에 본 시어머니의 미소였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매주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하은이도 데려갔어요. 하은아, 여기 계신 분이 내 할머니야. 할머니요? 하은이가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시어머니가 하은이를 바라보셨어요. 이 애가 누구야? 손녀예요, 어머니. 제 딸이요. 하은이요. 시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녀, 내 손녀. 그리고 하은이 손을 꼭 잡으셨어요. 예쁘다. 우리 손녀. 하은이도 울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모르면서도 따라 울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우리 셋은 그렇게 한참을 같이 울었어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주 요양원에 갔고 하은이도 방학 때마다 따라왔어요. 시어머니는 대부분을 못 알아보셨지만 가끔 또렷해지시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수진아, 미안해. 수진아, 사랑해. 수진아, 행복해라. 저는 그때마다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저도 사랑해요. 어느 날 새벽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 씨, 빨리 오세요. 어르신이 위독하세요. 저는 하은이 손을 잡고 요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눈을 감고 숨을 거칠게 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왔어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시더니 웃으셨어요. 수진아, 왔어? 네, 어머니. 왔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뭐가요, 어머니? 와줘서 고마워. 시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어머니, 사과 안 하셔도 돼요. 저야말로 죄송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내가 미안해. 좋은 시어머니 못해서. 저는 시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최고의 시어머니예요. 저 살리려고 악역해 주신 거잖아요. 시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니. 행복해라. 알았지? 네, 어머니. 행복할게요. 하은이, 잘 키워라. 네, 어머니. 잘 키울게요. 시어머니가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사랑한다. 우리 수진아.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그게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에서 저는 상주 자리에 섰습니다. 이혼한 며느리가 상주라니 이상하죠?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의 마지막을 함께한 사람. 시어머니의 진심을 마지막으로 알게 된 사람. 그게 저였으니까요. 하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할머니 착한 분이셨어? 저는 웃으면서 울었어요. 응. 세상에서 제일 착한 분이셨어. 여러분, 저는 10년을 오해하며 살았습니다. 10년 동안 시어머니를 미워했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10년 동안 시어머니는 혼자서 빚을 갚고 계셨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위해 악역을 자처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매일 저를 그리워하고 계셨어요. 저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해하고 있는 사람 있으세요? 혹시 미워하고 있는 사람 있으세요? 혹시 연락 끊고 있는 사람 있으세요? 제발 기회가 있을 때 화해하세요. 저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사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후회는 영원합니다. 시어머니의 유서 마지막 줄이 아직도 눈에 밟힙니다. 다음 생에 태어나면 그때는 좋은 시어머니 할게. 어머니, 다음 생에는 제가 먼저 찾아갈게요. 그때는 제가 잘할게요. 사랑합니다, 어머니.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람에게 연락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미움은 오해에서 시작되고 사랑은 이해에서 완성됩니다. 오늘 당신이 미워하는 그 사람, 혹시 당신을 위해 악역을 자처한 건 아닐까요?